예, 월요일 10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이 항상 좀 눌릴 수 있는 흐름인데요. 오늘 흐름들은 두 시장 모두 좋게 나타납니다. 예, 10시 그리고 오늘의 시황전략 테이버 김태형 작가님 오늘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7월을 보내면서 8월을 맞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다시 찾아온 리스크온 장세, 8월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까입니다. 리스크온,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해석을 엄청 하려고 하는데 리스크온 장세라고 하는 게 매수 기회? 예, 적극적 매수는 아닌 것 같고 매수 장세? 해석 좀 해주세요. 리스크온을 뭐라고 번역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투자에서는 위험 선호냐 아니면 안전자산 선호냐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편입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현금이나 금, 채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위험자산이라고 하면은 주식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 있어가지고 미국 기업들이 벌써 80% 넘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적이 기대보다 좋게 나오면서 특히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AI를 강조하면서 AI에 대한 투자 혹은 AI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투자를 늘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온은 이제 위험 선호 장세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위험, 리스크 이런 단어도 좀 안 써보려고 했는데 한국말 표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식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그 제목에서 보면 리스크 러버라고 합니다. 리스크 러버. 위험을 안 뜬 사람이죠. 그죠? 위험을 회피자가 있고. 어쨌든 리스크온이라고 하는 게 할만한, 투자를 하려는 그런 느낌이라는 건 아실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도 미국 PC 물가가 발표됐는데 역시나 물가가 떨어지면서 기대감들을 줬고 미국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다만 유가라든지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 문제가 다시 좀 대두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그게 일시적인 걸까요? 아니면 다시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근본적으로 지금 시장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장 나오는 지표에서는 인플레가 감지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불에서 80불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80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이어졌던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이 부분에서 미국의 휘발유, 가솔린 가격 역시도 3달러를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정하에는 아직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정도는 감안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용 비용 지수, 지금 우리가 원자재 쪽에 이제 반등, 인플레 반등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추가적으로 주택과 고용의 데이터를 함께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용 지표가 낮게 나온다는 점은 분명히 시장이 환호할 만한, 좀 반길 만한 이벤트가 될 것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또 발표되는데 여기에서도 전월 대비, 전년 대비로 이제 고용 비용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임금 상승률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목을 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가가 지난해 이제 많이 올랐던 소위 역기저 때문에 최근 좀 떨어졌다는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희석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다시 들썩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정도의 그런 다시 치솟는 물가 상승 가능성은 아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이제 물가 반등에 대해서 걱정하는 움직임, 이제 말 그대로 투자 자산 배분 전략에서 자산이 조금은 그쪽에 대비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발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어떤 자산에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거기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뭐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고용이나 물가나 경기 온창 이런 걸 다 잠재우는 이슈가 있는데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강세고요. 지난주 급등락 또 이제 오늘 주가 한번 보여주세요. 에코프로하고요.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의 세 종목 정도 보여주시면 대장주들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에코프로가 5%고요. 지금 홀딩스가 한 3%가량, 에코프로 BM도 2% 후반대니까 이 정도 올라가는 건 참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죠? 확 밀리지 않고, 그죠? 조금 올라가 주면서 다른 종목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면 좋은데, 쏠림이 또 나타날까봐 우려되는 거죠. 오늘 2차 전지의 상승은, 어떻게 보세요? 새로운 상승의 시작입니까? 아니면 반등 속의 단기 트레이딩 성격입니까?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통계 자료 중에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좀 변동성이 확대된 이후에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온 예수금의 수준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용도 늘어나고 있고 예수금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예수금은 것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자금이란 거죠. 네. 예. 지금 이제 거의 60조 육박하는 네. 만큼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이게 그 전에는 55조 수준이었다라는 점을 이제 고려해 보면은 네. 거의 10% 가까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숨어 있던 돈들이 다시 시장에 투입된다라는 점에서는 뉴머니 말 그대로 시장은 돈빨에 의해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좀 속칭하기도 하는데 이제 새로운 돈이 들어오면은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나온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 변동성에서 조금 하방이 지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또 지난 수요일에 차익 실현했던 물량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시장에 참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의 이유, 매도 시그널을 찾으려고 하셨을 거고 실제로 지난 수요일을 매도 시그널로 잡고는 이후에 다른 섹터에 대한 아이디어, 다른 섹터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섹터 간의 골고루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를 보시는 분들과 그리고는 거기서 차익 실현해서 다른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나뉘어져 가지고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 이런 흐름이 조금 지속된다 그러면은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긍정적인 움직임이 8월 정도에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오랜 경험을 하신 투자자들은 그런 변동성을 받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아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최근에 그 말 듣고, 그 들어오는 자금들은 됐고, 딴 거 잘 모르겠고, 공부할 시간 없고, 나중에 할 테니까 일단 2차 전지를 사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2차 전지의 대장주이든 혹은 못 오른 주식이든 2차 전지에 대한 지금에서의 매수 시점은, 괜찮습니까? 아니면 좀 불안합니까? 네. 일단 불안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네, 게 네. 단기로 급등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예. 그리고는 이 어떻게 보면 상승의 로직 자체가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고 그 공매도 쇼커버에 의해서 올라갔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꾸준히 공매도 잔고 현황을 놓고 봤을 때는 신규로 들어오는 공매도는 거의 없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게 가치 평가 기준으로 싸다 비싸다 논리로 매수와 공매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던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지금은 외면받는 종목이 돼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주위에 좀 만나보니까 좀 속된 표현이긴 한데 개미탕이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끼리 매수 매도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말 그대로 돈이 있는 자와 어떻게 보면 매매 게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조금은 좀 불안하다라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도 배당이 한 3%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리튬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애들로 얘기하는 것보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테이버님께 무식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사도 됩니까? 약간 좀 밸류나 성장성보다는 2차 전지는 단타 영역으로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요. 단타를 잘 하시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기회가 있죠. 하루에도 뭐 사실은 이 정도면 한 5, 6% 수익은 어렵지 않을걸요. 그러나 지금 얘기 듣고 들어오신 분들은 주식시장의 생리나 트레이딩이나 단타 그날 사서 그날 팔고 잘 못하시잖아요. 그죠? 실제로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차트 지지, 11선 지지를 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후 금요일날 반등을 줬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수급 분석도 중요하지만 차트 분석도 잘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말도 좀 귀담아 주세요. 시장이 주가가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만 가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이성을 무시하는 상황들이 나오는 건데요. 네. 자, 그러면 2차 전지가 적어도 변동성의 구간에 들어가거나 이전처럼 완전히 모든 에너지 시장을 빨아들이는 경우가 아니고 확산이 된다면 대안으로서 주도주로서 좀 2차 전지가 견딜 만한 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섹터는 어떤 걸까요? 지금 일단 2차 전지의 수급, 말 그대로 돈의 크기를 놓고 봤을 때는 2차 전지의 돈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곳은 반도체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는 그동안 2차 전지에서 이렇게 조금 응축돼서 큰 차익을 실현한 돈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종목들에 조금씩 유입되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도체와 친구들이라고 조금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출 주도의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나 2차 전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질문을 시간이 많이 가서요. 질문을 좀 푹푹 건너뛰어서 어쨌든 금리는 미국에 이제 더 이상 팍팍 올리기는 어려운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는데요. 물론 2차 전지도 성장주 단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밖에 최근에 뭐 바이오라든지요. AI 말할 거 없고 로봇 관련주가 또 쫙쫙 오릅니다. 이들 좀 성장주 단 가운데서 주목해볼 만한 섹터 좀 얘기해 주세요. 현재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기업들이 많이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도 그렇고요. 그다음에는 두산 로보틱스의 IPO도 이제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요게 심사가 끝나고 나면은 관련돼 가지고 로봇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붙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슈가 시장을 이끌 수 있다라는 측면은 있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도 조금은 이제 버블이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의는 필요하다. 그리고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금리 시대에 돈을 못 버는 기업 혹은 고금리 시대에 성장만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처를 크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주의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7월도 사실은 변동성이 컸지만 뭐 월봉으로 보면 사실은 오름세이고 코스닥이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다는 것 말고는 상승 흐름은 맞는데요. 8월의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8월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딱 두 가지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당장 이번 주에 나와 있는 애플의 실적 같은 경우에 애플은 미국 외의 시장에서도 큰 돈을 벌고 있고 실제로 이번 2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놓고 보면은 미국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지만 미국 외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실적에서 여러 가지 좀 부차적인 설명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과연 정말 잘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8월 10일 날 CPI가 발표가 됩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8월 10일 CPI 같은 경우에는 7월의 유가 상승분이 반영되는 데이터라는 점에서 그 CPI를 확인하고 난 뒤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는 지금 정말로 조금 타이밍상 애매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S&P 500이 5%만 오르면 신고가입니다. 예. 근데 신고가라는 그런 상징적인 이벤트에 애플의 실적 혹은 CPI가 다시 바닥에서 오른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은 이 부분 역시도 조금 시장에서는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지금 옵션 시장과 여러 가지 수급을 놓고 보면은 뭔가 변곡점이 8월 첫째, 둘째 주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좀 하셔야 되고 애플의 실적이 잘 나오고 CPI가 무난하게 넘어간다면은 8월도 큰 스트레스 없는 장이 될 수 있다라는 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전략하에서 또 저점 구간에서 매수해 볼 만한 기업 두 곳을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어려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TIP, TIP ETF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요거는 물가 연동 채권이라고 하는 상품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ETF인데 요게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국제유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채권 투자도 매력이 없습니다. 주식은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도 매력이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해지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물가 연동 채권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ETF로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종목입니다. 국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독일에서 국가 수소에너지 전략이라는 것을 새로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까지 독일 내에서 생산하는 수소의 양을 2배로 늘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에서는 또 한 번 수소에 대한 이벤트, 수소에 대한 이슈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퓨얼셀 관련 그리고는 그중에서 가장 큰 기업인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전 저점이 약간은 어찌 보면은 이제 상장 이후 최저점이고요. 그러면은 그쪽을 손절 포인트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접근하기 쉬울 것 같아서 두산 퓨얼셀도 소개해 드리고 이제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오늘 뭐 수소 관련주들이 모멘텀이 좋은 흐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물가 연동 채권 ETF는 주로 이제 해외 상장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이쉐어나 뱅가드나 이런 쪽의 상품들이 있네요. 네. 잘 보시고 실제 말씀하신 그런 수익률이 나나? 네, 어느 정도의 수익률일까 체크하시면서 ETF를 사용한 전략도 꼭 ETF만 하지 않더라도요. 개별 기업들과 ETF를 섞어서 투자하는 전략은 매우 좋은 전략이죠. 예, 오늘 시황 전략 테이버 작가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